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우리 돌아온 춘식이가 솔텍 파트 2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알았지? 선생님이 솔텍 파트 1을 완강하고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물론 이제 여행도 가긴 했죠. 여행 가서 막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놀기도 했지만 놀기만 한 게 아니라 여행 가서도 선생님이 꾸준히 교재 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의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수를 선사해 줄 수 있을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돌아왔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솔텍 파트 2에 대해서 간단히 OT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요. 자, 뭐 하는 강좌인가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교재의 어떤 형식이라든가 강의 진행은 솔텍 파트 1하고 유사하게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요런 말씀 좀 드릴게요. 왜 선생님은 다른 강사에 비해서 이 심화 개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 강좌가 좀 많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파트 1 엔제, 그지? 파트 1하고 솔텍 파트 1하고 엔제도 있고 파트 2하고 또 파트 2 엔제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구학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배운 개념을 문제를 풀 때 얼마나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읽고 그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구학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료 해석 싸움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마다 다 재능은 좀 다양하잖아. 그치?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주구장창 모의고사만 본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강좌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제 다른 과탐도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특히 지구학 1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 기출 이것만 완벽하게 본다고 해서 실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는가? 사실은 조금은 어렵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 지구학 1이라고 하는 게 킬러 문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내가 예상치 못한 유형들이 툭툭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과탐에 비해서도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과목이 지구학 1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라든가 또 내가 배우지 않았었던 몰랐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허리 부분을 탄탄하게 다지지 않으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수업 시간에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지구학 1은 굉장히 매력적인 과목이다. 어떤 의미에서? 까도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아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재수생이라든가 N수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에 조금 어느 정도 납득을 할 거예요. 내가 개념 기출을 완벽하게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뭐지?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 몰랐던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지구학 1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허리 부분을 단단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심화 강좌 이 부분을 선생님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우리가 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 높은 주제를 바탕으로 개념 심화 플러스 자작 문제풀이를 하는 거다. 됐지?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지엽. 여기서 지엽은 선생님이 정말 생뚱맞은 지엽이 아니라 수능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지엽들을 다뤄주는 이러한 강좌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솔루션 테크 트리의 시리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뭐다? 브릿지다. 우리가 배운 개념과 기출을 가지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그 허리 역할을 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는 그러한 강좌가 바로 이 솔텍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다음 거 볼게요. 기본적으로 솔텍 파트 1을 수강한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 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토픽별로 자, 이렇게 주요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알았지? 고지작이라든가 H활도라든가 우주 모형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주제별로 선생님이 심화 내용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토픽 다지선다. 알았지? 이 토픽 다지선다에서 올해 6평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EBS 연계교재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하면서 OX를 쭉 다는 이런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해당 주제에 대해 해당되는 쌍둥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료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지는 이러한 학습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 쌍둥이 문제는 100% 선생님의 고유 자작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형식이 비슷한데 솔텍 파트 1과 파트 2의 차이점은 대체 뭐죠? 또는
파트 1을 수강하지 않고 파트 2만 들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둘 다 형식은 비슷한데 자, 개강 시점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솔텍 파트 1 같은 경우는 솔텍이 자, 한 권이에요. 그리고 엔제도 한 권입니다. 알았지? 엔제는 문제풀이만 되어 있는 거야. 문제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게 엔제고 솔텍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수업을 해주고 문제 적용 연습까지 같이 하는 게 바로 솔텍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그랬을 때 각 한 권씩 나온다고요. 근데 솔텍 파트 2는 솔텍이 3권이에요. 3권으로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분권이 되어 있고 자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3권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너무 양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3권으로 분권화되어 있지만 각 한 단원에 해당되는 한 권씩은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알았지? 얇게 나왔다. 그래서 이 솔텍 파트 2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만약에 취약한 단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우주 파트만 자신이 없어. 그런 경우에 우주 파트만 선별해서 요 책을 따로 사서 수강을 들어도 괜찮다라는 거지. 물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다 듣는 것을 가장 좋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3권으로 분권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솔텍 엔제는 솔텍 파트 1하고 똑같이 우리가 솔텍 파트 2 엔제는 역시 한 권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솔텍 파트 1은 아무래도 조금 더 초반에 개강이 되기 때문에 심화 개념이 조금 더 비중이 크고 문제풀이의 비중이 조금 더 약한 반면에 솔텍 파트 2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의 비중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솔텍 엔제는 파트 1이건 파트 2건 문제로만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로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 파트 1 같은 경우는 기출 변형에 해당되는 요소들의 문제들을 내가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솔텍 파트 1은 엔제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 자료 어디선가 본 듯해. 왜?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자료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변형해서 기출 변형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수능 특강 내용을 반영한 게 파트 1이다. 근데 파트 2 같은 경우는 자 이제 6평을 봤잖아 우리가. 그지? 6평을 보면 당의 6평과 9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당의 6평과 9평에 나왔던 중요한 주제들은 수능에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 특히 여러분들이 내가 마지막에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떤 단원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자 작년까지는 6평, 9평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킬러급의 문제로 나오지 않았던 단원이 올해 6평, 9평에만 이상하게 킬러급으로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그 당의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작년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가 우주의 구성 요소 있잖아요. 3단원에서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뭐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보통물질 나오는 그 단원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 6월, 9월에서 어려워지면서 결국 수능에서도 어려운 문제로 때렸거든요. 결국 올해도 6평과 9평 내용의 문제를 잘 분석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 2는 6평 본 이후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6평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능 완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파트 2는 신유형의 문제들이 파트 1에 비해서 많이 수록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 그럼 파트 2가 파트 1보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겠군요. 그렇죠. 파트 2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건데 이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우리가 문제 자체의 어떤 절대적인 난이도보다는 내가 조금은 접해보지 못했던 신유형의 문제들 그러나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생소한 자료가 조금은 파트 1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파트 1을 안 듣고 파트 2만 들어도 됩니까? 아니면 나는 파트 1을 들었는데 파트 2를 그냥 생략하고 모의고사로 가도 됩니까? 그런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이것을 다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부담스러워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왜냐면 과탐이 요즘에는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타협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솔텍 파트 1을 안 하고 바로 파트 2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개념과 기출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6스피드, 선생님이 6스피드 강좌라고 해서 개념 테크트리를 압축해서 빠른 속도로 보는 강좌가 있거든요. 요걸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자, 어느 정도 뼈대가 어설프기가 아니라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경우는 바로 파트 2를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야. 올해 6개월 기준으로 해볼게요.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항이 어떤 문항들이 틀렸는지를 잘 봤을 때 만약에 내가 틀린 문항이 4페이지의 킬러급의 문제들 위주로만 틀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파트 2로 바로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틀린 문제가 뭐 1페이지에도 뭐 하나 틀려 있고 2, 3페이지에도 하나 틀려 있고 4페이지에도 틀려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념형 문제와 그 다음에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고루고루 틀려 있는 이런 학생들은 파트 1부터 듣고 그 다음에 파트 2를 듣는 것을 선생님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념 기출까지는 완벽하게 돼 있어. 근데 파트 1을 찍고 파트 2를 찍기에는 내가 좀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아. 자, 어떡하지? 그럼 니네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주로 4페이지 위주에서 틀리느냐? 그 말은 앞페이지는 거의 틀리는 거 없이 빈틈이 거의 없다. 그럼 파트 2로 바로 가셔도 괜찮다라는 거지. 근데 앞에도 구멍이 나 있고 뒤에도 어려운 문제도 틀리고 이런 학생들은 파트 1부터 하고 파트 2를 오는 것을 선생님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엔제 같은 경우는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 1과 파트 2를 엔제는 둘 다 푸는 것을 추천드려요. 알았지? 요거는 이제 문제를 빨리 풀면 되는 거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전 문항을 다 해설을 듣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문제를 해설을 듣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선별적으로 들을 때 틀린 것만 들어서는 안 돼요. 알았지? 내가 맞췄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했을까? 궁금한 문제들. 또 맞췄지만 조금은 선생님하고 풀이 방식이 달랐던 이런 문제들을 꼭 다시 듣기를 바라고, 웬만하면 이것도 전문항 풀이가 가장 좋겠죠. 그 전문항 다 듣는 게 좋지만 만약에 시간적으로 압박이 있는 학생들은 조금은 선별을 해서 듣되 그 선별 문항을 너무 틀린 거 위주로만 딱딱 듣지 마시고 웬만한 것들은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여러분이 맞췄지만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 이 문제는 해설지에는 이렇게 정석적으로 써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빠르고 쉽게 풀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 들어가 볼게요. 자, 강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엔제가 아니라 솔텍 위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솔텍은 3단원 우주 파트를 먼저 나가고요. 여기 가장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힘들어하는 단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2단원, 그 다음에 1단원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알았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와 원은 각각의 대단원이 서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순서를 달리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됐지? 그럼 엔제는 어떻게 되느냐? 엔제도 여기에 맞춰서 똑같이 3단원부터 엔제도 선생님이 강의를 올리고 2단원, 1단원으로 강의를 올릴 건데, 솔텍 파트 2하고 솔텍 파트 2 엔제하고 진도가 똑같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파트 2 엔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찍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그냥 솔텍 파트 2는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엔제가 솔텍 파트 2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파트 2를 다 들어야 그거에 해당되는 단원을 엔제로 접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실력이 돼. 그러면 엔제 쭉쭉쭉 선생님 나가는 진도대로 가져가셔도 괜찮다. 오히려 엔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파트 2 강의를 들으면 그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복습이 되기 때문에 파트 2 내용이 더 잘 들어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알았지? 순서는 상관없다. 알았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강의 진행.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파트 2는 현장 강의로 업로드가 되는데, 자, 요거 잘 봐야 돼. 일부는 스튜디오 촬영한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부를 왜 스튜디오로 촬영합니까? 왜 그러냐면 파트 2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웬만하면 9월 모의고사 전에 진도를 끝내는 걸 내가 목표로 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현장 강의로만 업로드를 계속하면 9평 전에 안 끝나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 강의로 지속이 되다가 뒤에 부분은 스튜디오 강의로 미리 찍어놨다가 한꺼번에 업로드를 시켜서 9평 전에 완강을 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알았지? 그래서 일부 뒤의 내용은 스튜디오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강의 순서가 3, 2, 1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이 부분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3단원 우주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는데, 자, 2단원하고 1단원은 1단원을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중간에 정해지면 내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2단원, 1단원은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솔텍 파트 2 엔제는 스튜디오 강의로 업로드가 되고요. 전문항 풀이가 진행이 된다는 거. 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선별로 들으셔도 괜찮다. 알았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파트 2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3차시씩 업로드가 된다. 이것은 주말에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를 찍은 것을 월요일날 업로드를 시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거의 매주 월요일날 3차시씩 업로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부분은 스튜디오로 찍어 놓고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업로드가 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솔텍 엔제. 솔텍 엔제는 매주 한 3에서 5차시 정도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촬영 일정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업로드 요일은 내가 공지사항에다가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엔제하고 파트 2 둘 다 9월 모의고사 전에 완강을 목표로 선생님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았지? 물론 약간 그럴 수는 있어. 선생님이 파트 2를 현장 강의로 찍어서 올리다가 뒷부분은 내가 스튜디오 강의로 올리기 때문에 구평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뒤에 강의가 한꺼번에 쫙 올라갈 수도 있다고. 약간 여러 개의 강의가, 알겠지? 그런 경우는 조금은 버겁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따라왔으면 좋겠고, 꼭 구평 전에 여러분들이 꼭 끝내진 않아도 돼요. 구평 끝나고 나서 끝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지. 알겠지?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아마 이 강의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선생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위주의 강의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볼게요. 마지막으로 항상 선생님이 솔텍 OT 찍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솔루션 테크 트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지? 개념과 모의고사의 브릿지 역할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구학으로 얘기하면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에서의 뭐다? 속성작용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럼 쌤 파트 1은 속성작용 중에 뭡니까? 다짐작용. 파트 2는요? 교결작용. 약간 요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많이 수업 준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